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특징 중에 부동성과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투자 특징 중에 부동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성은 땅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즉 정의를 살펴보면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그 한 개의 필지에 한 개의 땅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중동 1405-16번지에 땅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그랜드 호텔 조선이라는 고급 호텔이 이제 운영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 위치가 여기인데, 이제 해운대역에서 이제 해수욕장을 가려고 하면, 여기 보행자 동선을 따라서 항상 걸어와야지만이, 이렇게 해운대 해변을 볼 수가 있고, 항상 걸어오면서 이 땅은 보이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제 메인도로도 항상 이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이 땅이 항상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땅 앞에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원이 보이고 바다 조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역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보행자 동선에서도 걸리고, 그 다음에 메인도로를 타고 가는 차량, 이렇게 수요자들한테도 이 땅을 항상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의 땅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해운대 그랜드 호텔 이 땅은 영원히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매도인이 팔지 않으면 결국 이제 이 땅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좋은 입지에 사놓으면 토지의 특징인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토지 투자 특징 두 번째, 부증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성과 부증성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증성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이제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 이걸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땅은 줄지도 않고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지는 게 땅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공유 수면이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즘에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샤테크 해서 더 이상 많은 재고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고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이제 돈과 이제 강남에 땅이 있으면 우리가 돈은 열심히 벌어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폐도 찍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강남에 있는 땅은 절대 생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땅, 그 위치는 딱 하나밖에 없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백과에 보면 부증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3번에 토지 가격을 앙등시키고 지가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등이라는 말이 물건값이 뛰어오른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백과사전 내에서도 부증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대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구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대구의 수성못이라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성못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야경도 굉장히 이쁘고 이쁜 산책로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못에는 이쁜 호수뷰가 나오는 카페는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있을 만큼 몇 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더 이상 수성못 영구 조망 뷰가 나오는 땅은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세알려 보면 이렇게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수성못의 영구 조망 뷰를 가진 땅들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블럭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의 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메인도로 영구조망 땅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부증성, 즉 더 이상 이제 영구조망 뷰가 나오는 땅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조망 땅을 살려면 요 뒤에 사람들이 영구조망 땅을 사겠다, 그렇게 하면 땅 주인을 설득해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용구조망 뷰가 나오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토지 투자 특징을 보면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계속 유지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게 되면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소득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영원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새 차를 사서 1억 했던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키로수가 높아지고 점점 중고차가 되면 1년 전에 1억 주고 산 차량이 1년 후에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무너져가는 촌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촌집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촌집을 깔고 있는 땅은 영원하다 보시면 돼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집은 날아갈 수 있지만 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동산이 바로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은 오래되고 낡아져서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땅은 그대로다. 땅은 소멸되거나 마멸되지 않고 감가도 되지 않고 심지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 투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비슷해요. 이제 건물은 오래됐지만 그 땅을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땅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파트라든지 상가, 공장, 모든 건축물은 토지 위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상가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공장, 창고 가격이 상승하는 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부동산을 잘 보기 위해서는 땅의 가치를 잘 볼 줄 아셔야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